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밀란의 정원 정원지기 이재근입니다. 오늘도 먼저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성균관대 기계공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최재붕 교수님의 책 포노 사피엔스입니다. 2015년 이코노미스트의 특집 기사에 처음 등장한 말 포노 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새롭게 등장한 신인류를 뜻하는데요. 지구상 36억 명이 사용하는 기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가져온 엄청난 생활 속 변화에 대해 이 책은 잘 설명해 줍니다. 물론 여전히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산만하게 한다, 온라인 게임과 SNS에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게 한다는 부정적 생각이 있기도 하지만 저자인 최재붕 교수는 이 또한 편견이라 지적하고 있고요. 오히려 스마트폰이 가져온 엄청난 긍정적 측면들, 이 데이터와 정보 처리 능력, 예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사회적 관계망과 새로운 혁신들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총 4장으로 이루어진 포노 사피엔스. 자, 그럼 부분별 주요 내용들을 조각 읽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장 포노 사피엔스 신인류의 탄생. 포노 사피엔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고 정보 전달이 빨라져 정보 격차가 점차 해소되는 등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사람이 늘어나며 등장한 용어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지혜가 있는 인간이라는 의미의 호모 사피엔스에 빗대어 포노 사피엔스, 지혜가 있는 폰을 사용하는 인간이라고 부른 데서 나왔다. 첫 장에서 저자는 포노 사피엔스의 탄생의 기원과 어떻게 사람들의 삶의 방식, 특히나 소비 행태에 변화를 주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또한 이 변화는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니 받아들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최재붕 교수는 말합니다. 이 100년 전통의 타임지가 파산하고 한국 시티은행의 90개 지점이 폐쇄되고 종이신문의 발행 부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또 공영방송 TV의 광고 수익이 반토막 나게 된 원인, 수십 년간 유지된 일상이 지난 10년 새 급격히 변한 데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신인류 포노 사피엔스의 등장이 있습니다. 인류의 40%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스마트폰은 그렇게 세상에 혁명을 가져왔다는데요. 스티브 잡스도 예상치 못했다는 그 혁명, 우린 이제 내려오지 못할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이라네요. 결국 미래 사회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로 나아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문명 사회로 발전할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스마트폰과 함께 들어선 디지털 문명 사회는 사람이 학습하는 방식과 정보 전달 체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고요. 때문에 소비 행태까지 변화시켰다는데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 덕분에 우린 특허도 없고 공장도 없고 기존 택시와 별다르지 않지만 이 택시 산업을 뒤바꿔 놓은 우버의 탄생을 보고 있다네요. 모든 상식의 교체,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 조각 읽기, 2장 새로운 문명 열광으로 향한다. 포노 사피엔스의 등장은 미디어, 유통, 서비스와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디지털 소비 문명을 만들어내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소비자는 곧 왕이다입니다. 2018년 기준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세계 10대 기업들 중 8개 회사가 포노 사피엔스를 기준으로 새로운 사업을 성공시킨 기업들인데요. 여기엔 갤럭시를 만들어낸 우리 기업 삼성 역시 포함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10년간 30억이 넘는 사람들의 손에 스마트폰을 안겨주었고, 구글은 사람들의 뇌 활동 방식을 변화시켰고, 페이스북은 인간관계의 정의를 새롭게 했고요. 아마존은 소비생활 패턴을 뒤바꾼 기업으로 통상 더 4라고 불린다네요. 한편 이런 변화는 아시아에서도 확연한데요. 다음을 살펴볼까요? 세계 10대 기업의 이름을 올린 아시아의 1, 2위 기업은 알리바바와 텐센트입니다. 알리바바는 B2B 온라인 상거래를 시작으로 중국 온라인 커머스의 근간으로 성장합니다. 텐센트는 더욱 놀라운 기업입니다. 1998년 마화텅이 창업한 텐센트는 PC용 메신저 앱 QQ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카카오톡을 모방한 메신저 앱 위챗을 출시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죠. 두 중국 기업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거의 모든 비즈니스에 관여하는 기업, 단 오로지 포노사피엔스만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이라고요. 사실 포노사피엔스가 주도하는 디지털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이 왕인 시대에서 소비자가 왕인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 덕분에 어느 기업이든 나를 만족시키는 서비스만 제공하면 순식간에 이동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이죠. 디지털 소비 문명을 즐기는 소비자가 전 세계 50%에 이르는 포노사피엔스의 시대, 최재분 교수는 바로 이 점에서 지금을 소비자 혁명의 시대라 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BTS의 경우처럼 팬덤을 세워가는 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광고보다 낫다고 말해줍니다.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소비자의 시대, 말 그대로 소비자 혁명이네요. 제3장 온디맨드, 비즈니스를 갈아엎다. 신을 데려와라. 신은 내가 믿겠다. 신을 데려올 수 없다면 데이터를 가져와라. 세 번째 장을 통해 저자는 포노사피엔스 문명 시대를 위한 비즈니스 전략을 소개합니다. 앞선 챕터와 연결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저자는 디지털 소비 문명 시대의 사업엔 3콤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학습인데요.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려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포노사피엔스는 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남깁니다. 사이트마다 들어간 흔적을 남기고 폰으로 결제 정보도 남기고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데이터로 축적됩니다. 이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고객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함께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어내주는 것이 인공지능인데요. 이를 통해 고객 중심 경영을 실현케 해주는 이전과 다른 제품의 미세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 최재분 교수는 설치미술가 마르셀 듀샹의 앵프라맹스라는 말을 소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차이지만 본질을 바꾸는 결정적 차이라는 의미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우버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듀샹은 기존 기성품과 물리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는 변기를 선택한 후 거기에 앵프라맹스를 더해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담은 예술품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는 팬덤을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택시와 우버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 서비스이고 요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업의 본질도 같습니다. 그런데 포노사피엔스의 감성에 맞춰 미묘한 차이를 더한 우버에 엄청난 소비자가 몰렸습니다. 우버와 함께 우리나라 유튜브 채널인 캐리TV 역시 소개되는데요. 실제로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않을 4세에서 7세 어린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에도 연매출 30억과 190만 구독자를 가지게 된 그 성공 배경에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어낸 킬러 콘텐츠와 또 이로 인한 팬덤 형성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팬덤을 만드는 킬러 콘텐츠입니다. 비즈니스의 방식은 얼마든지 카피해서 적용할 수 있지만 고객 스스로 감동하고 퍼뜨리는 힘은 오직 킬러 콘텐츠에만 담겨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에게 어려운 시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준비와 공부가 필요한 시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디지털 소비 시대의 비즈니스 성공 전략, 결국 모든 결정권은 소비자들에게 있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장으로 가볼까요? 4장, 지금까지 없었던 인류가 온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인재상. 최재분 교수는 책의 끝머리에서 포노사피엔스의 시대에도 결론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결론이 훌륭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걸로 귀결돼 버렸네요. 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디지털 문명의 본질이 요구하는 인재상은 배려할 줄 알고 세심하고 무례하지 않으며 친절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가식이 아니라 본성이 그래서 언제나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무릇 인의 예지를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는 공자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디지털 문명 시대에도 새로운 기술이 접목되었을 뿐 사회를 이루는 중추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교육 방식인데요. 학교에 가고 책으로 공부하는 기존의 교육 방식과 구글링, 유튜브를 통해 매일같이 세계 개발자들이 만든 코딩을 공부하는 아이, 이 둘 중 후자의 경우가 새로운 문명을 이끌기에 적합하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한 청년의 경우를 소개하는데요. 2018년 대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청년 박병현 씨는 카이스트에서 바이오 뇌공학 석사를 마친 이후에 대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다가 안동지청에서 보낸 3,900개가 넘는 등기 우편의 13자리 등기 번호를 우체국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인쇄해서 보관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6개월이 걸릴 일이었는데요.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살핀 후 입력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6개월 걸릴 업무를 30분 만에 해결해 버렸죠. 그 프로그램을 짜는데 활용한 학습 도구는 바로 구글과 유튜브였다고 하네요. 포노사피엔스의 시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도 개발해야 하고 비즈니스와 소비 형태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혁명의 시대이지만 이 변화의 시대를 기회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최재분 교수의 말처럼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의 문을 우리 모두가 잘 간직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호노사피엔스를 마치면서 떠오른 영어 문장이 있습니다. We are sitting on the fence인데요. On the fence는 아직 결정 못했어 라는 말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경계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뜻을 지니기도 하는데요. 이 호노사피엔스의 시대, 우리를 펜스 위에 앉게 했습니다. 결국 결정은 우리 스스로의 몫이겠죠. 새롭게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있던 경계 안에 머물 것인지. 개인적으로 이 책이 특별했던 게 스마트폰으로 읽은 첫 번째 책이었다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종이책으로 읽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경험이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호노사피엔스의 혁명 속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We are sitting on the fence.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는 한 주 되면 좋겠습니다. 이 호노사피엔스와 함께한 밀란의 정원, 여러분 어떠셨나요?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책과 함께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